네, 반갑습니다. 그린월드 ABO 강석준입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침, 저녁 온도차가 크니까 이제 건강에 특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성격 유형 이론입니다. 우리가 그 맞춤형으로 다양한 분들에게 다양하게 후원을 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성격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맞춤형의 시대입니다. 바야흐로. 트렌드 코리아 2020을 보시면 그 라스트 핏 이코노미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품 자체의 가성비로는 경쟁할 시대가 아닌 것이고요. 그것이 어떻게 전달되어지는가, 그러니까 서비스의 질로 소비자의 만족이 바뀌는 시대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품과 소비자가 만나는 그 접점에서의 만족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이것이 또 암웨에선 이미 우리 이제 SOP라고 해서 스마트 오드 프로그램이 맞춤형이죠. 연령대별, 여성 성별에 따라 가지고 제품들을 맞추어 놓고 심지어 이제 최근에 시작한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는 각자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자기에게 맞춤형으로 조절할 수 있게끔 그런 스마트 오더 방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맞춤형이라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맞추는 걸까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상대방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나와 너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그 맞춤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만족이라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라는 뜻이죠. 점점 어려워지죠.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 이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업은 물론이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삶 자체가 풍요로워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한때 엄청난 베스트셀러였죠. 장안의 집가를 올렸던 그런 베스트셀러인데요. 이 책은 부제에 달려있듯이 남녀 간의 차이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일깨워주는 연애의 교과서다. 뭐 이렇게 글쎄요. 이 연애의 교과서라는 이름 때문에 많이 팔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화성은 영어로 마스라고 하죠. 마스는요. 전쟁의 신입니다. 금성은 뭐죠? 비너스입니다. 미의 여신. 자, 그래서 남성들은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자꾸 좀 전투적이고 투쟁적이고 여성들은 평화를 중요시하고 아름다움을 더 선호하고 그리고 감성, 이해받기 위해서 뭔가 자신의 불편함을 얘기하는데 남성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죠. 남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남녀 간의 차이뿐인가요? 세대 차이가 있죠? 예, 세대 차이가 있고요. 요즘은 뭐 예전에는 세대 차이 그러면 뭐 30년 그랬는데 10년, 요즘은 1년만 달라도 같은 학교 다니는 그 선후배 간 1년 차이에도 뭐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빨리빨리 변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또 What Women Want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 또 되게 재밌게 본 기억이 나고요. 이 영화에서 남성이,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남성이 여성들에게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여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연한 계기로 어떤 그야말로 가상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천재지변급의 사건에 의해서 여성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여성이 생각하는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 말 자체를 듣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말의 의미를 듣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히어링에서 그리고 나중에 리스닝까지. 이런 변화를 통해서 여성과의 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을 가상으로 해서 재미있게 만든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 보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 마음을 정확하게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흔히 하는 말로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의 마음을 알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경험들이 녹아있는 속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 그 사람 속은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런 말 하죠. 또
어떤 부부가 이렇게 부부싸움 하고 나서 자기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나 우리 와이프는, 우리 남편은 정말 모르겠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야, 아직도 포기 안 했냐? 알기를 포기해. 원래 달라. 알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위로 아닌 위로를 하곤 합니다. 남편은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야. 이렇게 얘기도 하지요. 자, 그만큼 너무나 우리가 가까이 지내고 잘 알아야 되고, 너무나 사랑하는 사이고, 너무 소중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라면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좀 더 노력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의 말처럼 그냥 포기하는 것으로 충분한 걸까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격 이해를 위해서, 상대방의 이해를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혈액형 성격 유형이라고 하나요? 혈액형별 성격 유형 이론. 전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A형이 어떻고 B형이 어떻고 AB형이 어떻고 O형이 어떻다 이런 얘기. 그래서 A형과 B형은 뭐 어떤 부분이 맞고 어떤 부분이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 저 들을 땐 알 것 같은데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자, 어떤 사람은 햄릿형이다, 돈키호테형이다 이렇게 나눕니다. 햄릿형은 생각을 많이 하죠. 생각을 많이 하지만 행동이 적습니다. 돈키호테형은요, 생각이 별로 없어요. 닥치는 대로 행동하는 행동파를 우리가 돈키호테형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것은 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오죽이나 힘들면, 얼마나 힘들면 사주, 궁합 이거 따집니다. 그죠? 큰 대사를 앞두고 결혼을 앞두고 사주를 들고 가서 궁합이 맞니 안 맞니 이런 거 확인하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맞춰 산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면 그 맞추지 못할 때 얼마나 불편하면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할까 싶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은 좀 치우고 좀 우리가 경청할 만하고 그럼직하다 싶은 이론들이 세 가지 있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DISC, 흔히 디스크라고도 하지요. DISC 성격 이론이 있고요. 또 MBTI 성격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성격 이론이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 모두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것은 단순하고 명쾌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그것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면이 있어서 아쉬운 면이 있었다면 또 어떤 이론은 너무너무 이제 그 다양한 성격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긴 하지만 그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걸 암기하기가 어려운, 실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단점이 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것을 다 공부할 수는 없겠죠. 다만 개괄적으로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이 담겨 있는지를 좀 이해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부분은 또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길라잡이라고 할까요? 첫 문을 여는 그런 안내자 역할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맞춤형 후원 전략이 되려면 이 성격 유형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그 후에 그 각각의 성격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떤 부분을 어필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텐데 아마 오늘은 그 얘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좀 더 추가적인 연구 그리고 시간이 필요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들으시는 이 내용만으로도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깊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저 자신에 대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경험적으로 제 파트너들, 그 이전에 저 자신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졌어요. 그리고 제 아내에 대한, 제 자녀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서 관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도 없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문제가 있죠. 있으나 그 문제들의 원인이 되는 그들의 그 본 바탕, 성격 유형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키우지 않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부할 마음이 좀 생기시나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성격 유형, 우리 흔히 하는 DISC입니다. 아주 간명하죠. 자, 손가락 4개입니다. 닮았죠? 당연하죠. 한 사람의 손가락이니까. 그것도 한 사람의 한 손에 손가락 4개이니까 닮았습니다. 근데 표정은 다 다르죠? 분명히 사람입니다. 같은 한국 사람이고 같은 시대를 살고 있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지만 사람마다 이렇게 각각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자, 우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D,
D는 dominance의 첫 머리 글자고요. 주도형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히포크라테스가 BC 400년경의 사람인데 그때부터 이미 사람을 기질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뭐 담즙질이다, 다혈질이다, 점액질, 우울질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아마 암의사업 오래 하신 분은 예전에 공부하신 기억이 나실 겁니다. 콜레릭, 생빈, 플레그매틱, 멜랑콜리 이런 성격 유형과 거의 유사합니다. 많은 부분이 겹쳐 있어요. D는 도미넌스 주도형이고요. 강한 콜레릭 그리고 담즙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징을 보시면 이분들은 좀 지배적입니다. 자기 영역에 대한 강력한 지배 욕구가 있고요. 좀 독단적일 수 있습니다. 행동과 결정이 빠르죠. 결단력과 설득력도 강합니다. 자기 확신이 강하기 때문에 설득력도 강할 수밖에 없겠죠. 이분들은 좀 빨리빨리 되는 걸 좋아해요. 결과가 빨리 나오고 뭔가 가시적인 일을 선호합니다. 그래야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내가 지배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실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두 번째 I타입인데요. 이거는 영어로 influence, 열정형의 사람들의 머리 글자이고요. 인기 있는 생기는 인기가 있죠. 다혈질입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기도 하지만 유쾌한 사람들입니다. 그 행동과 결정이 빠르다는 점은 주도형과 좀 비슷해 보이지만 이분들은 좀 느낌이 달라요. 주도형은 좀 경직돼 있고 뭔가 무게감이 있다면 열정형들은 좀 가볍고 유쾌한 느낌을 주죠. 이분들은 생각을 바로 표현하고요. 좀 예술 성향이 강합니다. 언변이 화려하죠. 즉흥적이고요. 낙관적입니다.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잘하죠. 그리고 또 활력이 있고요. 칭찬과 격려를 좋아하고 또 칭찬과 격려를 잘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회복 탄력성이 좋아서 빨리빨리 회복하곤 하죠. 어떨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빨리 회복되면 안 되는 일인데도 회복한 것처럼 보여서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S타입인데요. 스테디니스, 안정형이죠. 평화로운 플래그매틱, 점액질이라고 불립니다. 이분들은 좀 감성적이고요. 안정과 편안함을 선호합니다. 사람 중심이죠. 일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정적인 예술성. 예술도 화려하고 동적인 예술이 있고 정적인 예술이 있겠죠. 이분들은 좀 정적인 예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용하게 그림을 그린다든가 혼자서 소설을 쓴다든가 이런 타입이 되겠죠. 자, 가까운 지인 중심으로 좁고 깊은 관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열정형과 다르죠? 열정형은 좀 굉장히 많은 폭넓은 인간관계 하지만 좀 얕은 인간관계를 갖고 있지요. 자, 마지막 C타입이죠. conscientiousness, 신중형입니다. 완벽주의 멜랑콜리. 이분들은 완벽하려고 하고요. 완벽이 잘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우울합니다. 우울질들이죠. 자, 논리적이고 신중합니다. 데이터 분석을 좋아합니다. 숫자로 표현되는 것을 좋아하죠. 정밀함과 정확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성격으로 보입니다. 완벽하게 분석한 다음에 시작하기 때문에 좀 더뎌 보이죠. 답답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D타입 볼 때는 C타입이 너무 답답하지요. 하지만 이분들에게도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분석한 뒤에 확신을 갖게 되면 조직을 이끌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분 한 분 떠올려 보셨나요? 나 자신은 어떤 타입인 것 같으세요? 어렵다고요? 네, 어렵죠. 왜 어려운지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기질 속에, 성격 속에는 이 네 가지 기질이 섞여 있어요. 그 다양한 그 기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근데 말이죠. 재밌는 것은 같은 유형끼리는 끌리지 않습니다. D타입 둘이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 권력 투쟁하다가 볼 시간 다 갑니다. 그죠? 되게 이렇게 서로 다른 타입에게 호감을 느끼고 연애할 때도 뭔가 나에게 부족한 기질을 보충해주는 방향으로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친구도 이게 서로 보완적인 친구들이 오래 간다는 거죠. 근데 또 더 재밌는 것이 뭐냐면요. 결혼 사유가 이혼 사유 된다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호감을 느끼고 사랑하고 결혼까지 했는데 그 다른 것 때문에 같이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인생의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 그 다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본능적으로 다른 것을 선호합니다.
그것은 그 종의 한 개체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그 종의 생존을 위해서도 같은 종끼리 같은 유형끼리 모여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성격 DISC와 만나다라는 책이 있고요.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웠던 기질론, 기질 플러스라는 책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책을 통해서 저 사람은 무슨 유형이고 나는 무슨 유형이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목적이 뭐냐, 그 유형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장점이 있구나, 어떤 단점이 있구나. 일반적으로 자기를 파악하기가 좀 어렵죠. 자아 발견, 자기 발견은 참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나 혼자 서 있어서 나를 알 수 없죠. 거울을 봐야지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거울에 해당되는 것이 만남이죠.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저 사람은 저렇구나, 나는 이렇구나 차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악된 장점과 단점, 그것을 장점은 키우고 발전시키고 단점은 보완하고 단점을 줄여나가는 그런 방향의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다르다는 것은 다른 겁니다. 틀린 게 아니죠. 자,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있을 때 해당되는 말이죠. 인간 세상에 정답이 있나요? 예, 나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고요. 사회가 바뀌고 국가와 인류 전체의 운명이 바뀝니다. 타자라는 말을 하죠. 예, 우리가 타자라고 생각하면 아주 상대방에 대해서 냉혹해지기 쉽습니다. 근데 그 타자의 만남을 멀리하지 않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멀리하지 않고 그분과의 관계를 차단하지 않고 그분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그대로 소통하면서 나눌 때 상대방이 좀 더 이해하게 되고요. 우리가 보다 풍부한 생각, 풍부한 견해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좀 약간 벗어난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쿠바 사태 기억하시나요? 예, 미국의 바로 앞바다에 있는 쿠바에 러시아, 지금 소련, 그때 소련이죠. 예, 소련에 핵 미사일이 배치된다는 그런 정보가 입수됐을 때 미국이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바로 거기를 공격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그때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자기는 빠지고 한 팀을, 토론한 팀을 꾸려가지고 거기서 토론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전체 주류는 당장 공격해야 된다는 견해가 많았어요. 하지만 그 중에 2명에게 그 정반대의 의견만을 말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두 개로 나뉘어진 팀이 활발하게 토론한 끝에 최초의 의견과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고 그 결론대로 실행함으로써 그야말로 3차 대전을 막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견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좀 더 지혜로운 판단을 하기 위한 그런 조건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수용하면서 다름 속에서 시너지를 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MBTI라는 게 있습니다. MBTI는 가장 기본적으로 융이라고 하는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런 성격 이론인데요. 자, 우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그 사람은 외향형이야, 내향형이야. 내성적이란 말 쓰죠. 그 사람 외향적이야, 내성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외향형을 E라고 하고 내향형을 I라고 합니다. 자, 한 가지 그 사람이 에너지를 바깥으로 많이 쓰나 안으로 많이 쓰나에 따라서 하나의 기준이 나왔죠. 그 다음은 이 사람이 그 감각에 의존하는가, 직관적으로 감각이 아니라 직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으로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감각형과 직관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T형, 사고형과 감정형, F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판단형, 저치라고 하죠. 판단하는 판단형이 있고 인식하는 퍼셉션이라고 하는 인식하는 형이 있습니다. 자, 판단형은 어때요? 판단이 빠릅니다. 인식형은요, 인식만 하고 있어요.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4가지의 기준으로 나눠보면 몇 개 유형이 나오겠습니까? 16가지 유형의 성격이 분류가 되게 됩니다. 이거 좀 복잡해 보이죠? 아까는 4가지만 가지고 분류를 했었는데 이번엔 무려 16가지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복잡해 보입니다. 복잡한 만큼 많은 다양한 성격 유형들을 담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제가 MBTI를 공부도 하고 검사를 받아봤는데 저는 ENFP로 나옵니다. 외향형이고 직관형이면서 감정형이고 인식형인 거죠. 네. 자, 공부 잘하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성격 유형일 확률이 높을까요? 네. 공부 잘하는 유형이 따로 있나? 일반적으로는 외향형보다는 내향형이 공부를 잘합니다. 네, 바깥에 뛰어놀기보다는 혼자 앉아서 책 읽기 좋아하면 공부 잘할 확률이 높겠죠. N형보다는 S형이 혼자 생각하기보다 감각적으로 인식하고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현실을 파악하려고 하는 S타입이 또 공부를 잘할 수도 있겠죠. 감정에 치우치는 F형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 T형이 공부 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마냥 인식만 하고 있는 P형보다는 그때그때 판단하고 빠르게 반응하는 J형이 성적이 높을 경향이 있겠죠. 확률이 있겠습니다. 근데 꼭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계신 그쪽에 오른쪽이 ISTJ가 성적이 좋을 확률이 높죠. ENFP가 성적이 높을 확률이 적습니다. 근데 저는 ENFP라고 그랬죠. 저는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갔거든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성격 유형이 확률이 높다는 것이지 그것이 꼭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저는 생각해 보니 제가 제 타고난 성격 유형으로 공부를 그만큼 잘한 것도 참 복이다. 기적이다.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또 제가 말씀드릴 것이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애니어그램은 9가지 성격 유형으로 나뉩니다. 네, 그 전에 우선 3가지 유형의 분류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머리, 가슴, 장. 머리는 생각하는 곳이죠. 가슴은 감성적으로 느낌을 얻습니다. 장은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고 본능에 충실한 기관이죠. 그래서 인간의 무의식적으로 어떤 부분에 에너지를 많이 쓰는가를 가지고 분류해 봤을 때 장 중심과 가슴 중심, 머리 중심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장 중심은 본능 중심입니다. 본능에 충실하죠. 이분들 배고프면 다른 생각 못 하세요. 밥도 안 주고 같이 토론하자 그러면 짜증만 냅니다. 예. 우리가 장군 중에서 용장 스타일, 용감한 용장 스타일은 바로 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분이죠. 그리고 가슴 중심은 감정이 풍부하고요. 덕장이 많겠죠. 예, 사람들을 품어내는 그런 능력이 풍부한 분들입니다. 자, 머리 중심. 예, 머리 중심들은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죠? 예, 멀리, 다른 사람들은 왜 그런 것까지 생각하니? 이런 것까지도 생각합니다. 예, 지장이 많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우라는 말 들어보셨죠? 얘는 고사성어인데요. 중국의 기나라에 우라는 사람이 살았답니다. 이 우라는 이름 자체가 걱정할 우자를 씁니다. 이 기우의 걱정이 어찌나 많은지 집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왜 못 나가냐? 하늘이 무너질까 봐. 하늘이 무너질까 봐. 네, 얼마나 걱정이 많으면 하늘 무너질 걱정까지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장 중심, 가슴 중심, 머리 중심의 경우에 각각이 또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그 합하면 9가지 유형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9가지 유형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각각 포인트를 찍어서 나눠 놓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바깥에 있는 하나의 원이 있죠. 이 하나의 원이 갖는 의미는 결국은 하나라는 거죠. 사람은 복잡해 보이지만 다양해 보이지만 결국 사람으로서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기에 가운데 삼각형이 보이죠? 그리고 빨간 글씨로 369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369는 각각의 장 중심 9번, 그리고 가슴 중심 3번, 머리 중심 6번, 이 3가지의 성격 유형을 이으면 삼각형이 됩니다. 이 삼각형 끝에 보니까 화살표가 있죠? 화살표. 이 화살표는 바로 통합의 방향이에요.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내가 좀 더 고양될 때, 내가 내 성격 안에서 편안해질 때, 뭐라고 할죠? 이렇게 승화된다고 할까요? 내가 인격적으로 더 높은 수준이 될 때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내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비통합 방향입니다. 화살표의 반대 방향이 스트레스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밖에 9번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보면 1, 2, 3, 4, 5, 6, 7, 8이라고 하는 결국 9가지의 성격 유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으시겠지만 한번 쑥 훑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1번 올곧은 사람, 2번 자상한 사람, 3번 효율적인 사람, 4번 독창적인 사람, 5번 현명한 사람, 6번 충직한 사람, 7번 밝은 사람, 8번 강한 사람, 그리고 9번 조화로운 사람이죠. 자, 이 그림이 참 묘합니다. 이제 차차 공부해 보시면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생각하실 거예요. 이 성격 유형이 분명히 이미 존재하는 사람들을 파악하면서 만들어진 유형일 텐데, 이론일 텐데, 마치 이렇게 설계해 놓고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림을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애니어그램이란 표현 자체가 애니어가 그리스 말로 구란 뜻이에요. 그램은 뭐 그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9가지의 포인트, 9가지의 그림을 갖고 표현할 수 있는 성격 유형을 애니어그램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역사가 오래된 이론이라고 하죠. 자, 우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8번은 강한 사람이에요. 장 유형 중에서 8번은 의립하고요. 화통합니다. 그 신뢰할 만하죠. 보스 기질이 강합니다. 지금 슈퍼맨 복장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가슴 속에 말풍선 안에 아기가 있죠. 겉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강한 힘을 자랑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아기가 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바깥에 후광이 펼쳐져 있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존재감이 뿜뿜한다. 존재감이 넘친다. 이런 뜻이죠. 자, 이분들은 떡잎부터 강한 존재감을 갖습니다. 어릴 때부터 알아봐요. 얘는 아주 그냥 대단한 장군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애들이죠. 또래들하고 같이 있어 보면요. 당연히 골목대장이죠. 불굴의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통제 욕구가 강하고요. 지배욕이 강합니다. 자기 영역에 뭐가 들어왔을 때는 그건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죠. 이분들은 가정에서 당연히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휘하고요. 조직에서 이분이 어떤 조직의 장이 된다면 그 전체를 한 손에 쥘 수 있는, 장악할 수 있는 그런 통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전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탑이 아니고 세컨이나 서드쯤 있을 때는요. 이분을 막 도전하고 반항하기도 합니다. 이제 학교에 있을 때 성장 사춘기 때 이들은 아주 강력한 기억을 남기죠. 그리고 고난과 역경은 이들에게 좌절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더 큰 도전을 함으로써 극복해내는 거죠. 과도한 욕망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비칠 수가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왜 저래? 저만하면 만족하지 뭘 이렇게 자꾸 더 하려고 그래? 이렇게 보일 수 있고요. 이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해를 끼치잖아요. 강력한 복수심을 갖고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기도 합니다. 근데 쉽게 말해서 우리 많은 영화에 조폭이 나오지 않습니까? 조폭 영화의 보스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로부저 성격을 갖고 있죠. 밀어붙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쿨합니다. 실패하면 실패한 거지 지금 언제 실패했다는 듯이 다시 힘을 또 발휘합니다. 어떨 때는 또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 들으시기에 좋게 들리는 얘기도 하고 있고 나쁘게 들리는 얘기도 하고 있죠. 모든 성격 유형은 장점과 단점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몇 번 유형이 좋아 보여. 난 몇 번 유형이 되고 싶어.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성격을 타고납니다. 어릴 때부터. 어떤 분은 태어나기 전부터 타고난다 그런 분 계시고요. 어떤 분은 5세 이전에 결정된다고도 합니다. 저는 이제 5세 이전의 경험을 통해서 성격 유형이 고착이 되고 확정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쪽인데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유형 볼까요? 다음 유형 보기 전에 8번 유형들이 좋은 상태에서는요. 아주 강하죠. 자신감이 있습니다. 결단력이 있고요. 설득력도 있습니다. 남을 보호합니다. 내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내 사람들, 이들을 아주 철저하게 보호하죠. 바깥 사람에 대해서는 강하게 저항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지만 그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암탉이 병아리를 돌보듯이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자, 너그럽죠. 너그러워 보입니다. 나에게 수그리는 한, 내 영역 안에 들어와서 나를 리더로 인정하는 한 아주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용감하죠.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이 8번 유형이
좀 상태가 안 좋아지면 어떠냐? 네? 상태가 안 좋아지면 일단 좀 배려할 줄 몰라요. 자기만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배하려고 하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보다는 내 의견을 관철하려고 합니다.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예, 투쟁적이죠. 타협을 모릅니다. 아주 반항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격이라도 얼마나 다르게 보입니까? 그죠? 자, 그리고 9번 보실까요? 예, 이분은 아주 얼굴에 착하다고 써 있어요. 예, 착하다고 써 있어요. 아주 평화의 비둘기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 조화와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잘 나서지 않습니다. 제일 뒤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갈등과 긴장을 회피합니다. 철저하게 수용하려고 해요. 화합하려는 것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여깁니다. 자기 의견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의견을 주장하면 화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개는 자신을 좀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서지 않으니까. 그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대책이 없이 황소고집을 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게을러 보이죠? 되게 게으릅니다. 부지런하게 막 움직이면 다른 사람하고 부딪힐 수 있잖아요. 느릿느릿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좋은 상태일 때는 어떻습니까? 좀 수용적이죠. 잘 수용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뭐 수용합니다. 황희정승 생각해 보셨어요? 뭐 집안에 누가 뭐라 하니까 네 말이 옳다 그러고 다른 사람이 뭐라 하니까 네 말이 옳다 그러고 세 번째가 아니 그럼 이 말이 맞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너도 옳다. 그럼 누가 옳은 거냐? 너희들 모두 다 옳다라고 했다는 그 황희정승. 역대 조선시대 정승 중에서 가장 장수한 정승이죠. 예. 조화로운 사람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또 참을성이 많습니다. 평화적이고요. 조화롭죠. 예. 부지런하다. 좋을 때는 부지런해요. 좋을 때는. 자기가 이 조화로운 상황에 있을 때는 부지런하기도 합니다. 근데 좀 예외적인 것 같아요. 예. 솔선수범하기도 합니다. 정직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나쁜 상태일 때는요. 고집이 세고 무감각하고 모호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이면 물, 산이면 산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말을 이렇게 명확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 갈등을 회피하니까. 그리고 게으르고요. 잘 잊어버립니다. 예, 잊어버리니까 조화롭고 평화로운 거죠. 예전에 했던 말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으면 평화롭기가 어렵겠죠. 그죠? 그리고 이분들은 결정을 미룹니다. 결정하면 이제 뭔가 새로운 불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정을 뒤로 자꾸 미루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번 올곧은 사람이죠. 1번은 뭐 시시비비가 명확합니다. 완전함을 추구합니다. 완벽함을 추구하고요. 매사에 정확한 기준과 평가 원칙을 갖고 있어요. 철저한 책임의식, 의무감을 갖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윤리적이고 양심적인 성향을 또 갖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명확하고요. 그 내면에 비판자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막 지적질을 하고 시시비비를 따지지만 자기 내면에 벌써 더 강력한 그런 비판자를 갖고 있어서 이분이 비판하는 것은 그냥 수시로 그냥 닥치는 대로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나름의 기준이라는 것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 기준이 본인은 아주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 나름의 기준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남을 고치려고 합니다. 자꾸 지적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의무감을 갖고 있어요. 이분들은 개혁자입니다. 나쁜 것을 보면 반드시 고치려고 하죠. 이분들이 어떻게 방에 들어가잖아요. 방에 들어가서 딱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 저거 시계가 삐뚤어져 있고 저 책이 삐뚤어져 있고 한눈에 들어오고 그것을 바로잡아야만 속이 시원합니다. 이분들이 살아가시는 공간을 가보면요. 모든 것이 반듯하게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리고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아주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준이 높으니까 어때요? 분노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아이 둘이 시험을 보고 왔는데 한 아이는 시험 잘 봤다 그러고 한 아이는 시험 못 봤다 그래요. 되게 나중에 성적을 보면 시험 못 봤다는 애가 성적이 더 좋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못 봤다고 막 우울하고 막 화나고 막 뭐라고 해야 되죠? 스트레스 받고 있는 그거 왜 그런 걸까요? 자기 기준이 높아서 그래요. 기준이 높아서. 자, 그리고 이분들은 조직에 참여했을 때 주도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끌려가는 것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 내 기준이 있으니까. 네. 자, 이분들이 좋은 상태일 때는 아주 도덕적이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 합리적이죠? 자제력도 있고요. 부지런하고요. 솔선수범해요. 정직하고요. 그야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불편할 수는 있어요. 자꾸 지적을 하니까.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쁠 때는 어떻게 되냐? 융통성이 없어요. 그냥 자기 주장대로 해야 됩니다. 비판적이죠. 그리고 있으면요. 이분이 함께 있으면 좀 긴장감이 조성이 돼. 언제 지적할지 몰라. 그죠? 그리고 엄격하지요. 남을 판단하려고 하고요. 잔소리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독단적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 들어봐도 시원치가 않은 거죠. 자기 기준에 못 미치니까. 이분들은 완전함을 추구하고 평가를 하게 된 그런 성격 유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2번은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죠. 이분들은 뭐 눈을 보면요. 하트 합니다. 항상 이분들 주변에는 이분들로부터 도움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예, 이분들은 도와주는 것에서 존재 이유,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습니다.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이타심을 갖고 있어요. 막 자꾸 도와주려 하니까 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타인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자 합니다. 예, 내가 도와주어야지만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키웠습니다. 빈둥지가 됐어요. 다 집을 떠났습니다. 그럼 내가 도와줄 사람들이 없죠. 집안에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서 도와주게 됩니다. 예, 끊임없이 봉사할 곳을 찾아다니죠.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사랑과 관심, 동정심이 많고 깊어서 타인을 돕는 것을 즐겨합니다. 예, 이분들이 상황에 대한 판단이 무척 빨라요. 그래서 내 도움을 필요하는구나 판단이 되면 즉시 도와주는 거죠. 예, 항상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향해서 뿜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요. 상대방의 무엇이 필요한지를 금방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빨리 도와주게 되는 거죠. 지나치면 간섭하게 되고요. 아첨하거나 이 소유욕이 강할 수도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고 도와주기만 한다. 내가 남으로부터 도움받을 때는 내가 존재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도와줄 때만, 남을 도와줄 때만 내가 존재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참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하느님이 너무 바빠서 2번 유형들을 세상에 내놓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생각에 따라서 교만할 수 있겠죠. 그죠? 이분들이 구세주 컴플렉스 또는 순교자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좋은 상태일 때 어떤가 봅시다. 아주 사랑스럽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동정심이 많고 이해심이 많아요. 안 좋을 때, 나쁜 때 어떨까요? 지나치게 과도하게 도와주죠. 감정 표현에 지나칩니다. 소유욕이 강하죠. 조종하려고 합니다. 참견하려고 합니다. 네. 도와주는 건 좋은데 도와주니까 내가 너 도와주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도와주는 사람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오헬리 단편선에 나오는 어떤 사람을 떠올리게 돼요. 이분이 어떻게 하나요? 크리스마스 때 한 번, 워낙 생활이 빡빡하고 어렵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때 한 번 누군가에게 밥을 사줍니다. 그것으로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는 사람이에요. 어느 크리스마스 때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홈리스라고 하죠. 집이 없는 사람에게 밥을 사줍니다. 네, 근데 그날 밤에 2명이 죽었어요. 네, 밥을 사준 사람은 굶어 죽었고요. 밥을 얻어먹은 사람은 배불러 죽었어요. 네, 아이러니하죠. 예, 도와주는 것도 정도가 있다 생각하면 좋겠고요. 자, 3번째 유형이 효율적인 사람이죠. 효율적인 사람. 이분들 무대 체질이 있습니다. 자기 현시욕이 있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인정받을 때 자기 존재 이유를 느끼는 거예요. 인정받을 때.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이분들은 효율성에 의해서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죠. 그래서 같은 시간에도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과 깊이 만나기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을 시간을 쪼개가면서 만날 때 내가 바쁘다고 인식이 되고 유능하다고 인식이 돼서 자신의 존재감을 느낀다는 거죠. 인생은 짧고 할 일은 많다. 철저한 목표의식을 갖고 있고요. 그 목표대로 실천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아주 성공한 사람들 중에 이분들 같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 3번
3번의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라고 하죠. 깊이는 없으나 아주 생산적인 나라. 미국 문화가 3번의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아주 냉철하죠. 타인의 욕망이 나의 욕망. 뭐죠?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선호하는, 남들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원한다는 거죠. 경쟁과 수단의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 기만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예, 양면성이 있는 거죠. 어느 성격 유형에나. 자, 그래서 좋은 상태일 때는 효율적이죠. 시간 관리 엄청 잘하십니다. 시테크 아주 잘하고요. 목표 지향적입니다. 책임감 강해요. 이분에게 뭔가 일이 맡겨지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그 일을 해냅니다. 왜? 나는 유능해야 되니까. 유능하죠. 예, 실제로. 그리고 근면합니다. 부지런합니다. 이분들 절대로 게으른 게 없어요. 예, 어마어마하게 부지런합니다. 엄청 바쁘신 분인데 누가 부탁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 그걸 해내세요. 또. 자, 나쁜 상태. 허영심이 있어요. 왜? 남들한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니까. 폼생폼사, 기회주의적인 속성도 가질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경쟁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자기 이익을 꼭 잘 챙기는 또 그런 모습이 나빠 보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3번 유형의 좋은 상태와 나쁜 상태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요. 지금 4번 넘어갈 텐데요. 자, 4번은 역시 가슴형이죠. 4번 독창적인 사람입니다. 이분들은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요. 옷을 입어도요, 달라요. 똑같은 옷을 입어도 뭔가 포인트가 주어지면서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학창시절 보면 교복을 똑같이 입잖아요. 근데 왠지 걔는 스타일이 살아있어. 똑같은 교복인데. 이분들이 거울을 자주 보게 돼 있죠. 이제 그 나르시즘에 빠지기도 쉬운 그런 사람이고요. 아주 독특함을 추구합니다. 이분들은 옷 입고 밖에 나가다가 누가 나랑 똑같은 옷을 입고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 시간 늦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다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남들과 똑같다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자, 이분들은 특별함을 추구하거든요. 매사에 독특함, 그 나만의 어떤 정체성을 원한다는 거죠. 사물이 가진 아름다움을 깊이 있게 바라보고 존재지향적인 성향을 지니게 된다는 거죠. 예,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뭔가에 푹 빠져듭니다. 예, 뭐라 해야죠? 그런 중독 성향도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영화의 주인공 같은 삶을 살고요. 그러다 보니 반복되는 거 못 견딥니다. 예, 아주 그냥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시간에 퇴근하는 거 못 견디고요. 같은 직장에 일을 하더라도 뭔가 다양한 일들을 추구하기를 원하고요. 좀 뭔가 튀는 일 있잖아요. 그죠? 뭔가 나만의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일을 원합니다. 그리고 시기심이 있어요. 없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시기심이 있겠죠. 자, 좋은 상태로 볼 때는 세련된 감각을 가지고 있고요. 교양도 있고요. 자기 감정에 솔직합니다. 자기 감정에 솔직해요. 지나치게. 지나치게 남들이 느낄 때는 지나쳐. 왜 자기 감정을 저렇게 다른 사람 생각 안 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이죠. 자기에 솔직하기 때문에 어떤 틀에 박히지 않고요. 어떤 조직 속에 있어도 조직이 원하는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다움을 자꾸 표현하기 때문에 매력이 있습니다. 인간적이고 독특하기 때문에 매력이 있죠. 이분과 같이 있으면 지루할 수가 없어요. 네. 자, 나쁜 상태에서 보면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을 수 있고 자기 위주로만 해나갈 수 있고 변덕스러울 수 있어요. 감정의 기복이 있기 때문에 시샘도 많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백설공주 이야기에 나오는 요술 거울이 있지요. 뭐 이렇게 거미라는 얘기가 이행시 거미가 있어요. 거울아 오늘도 내가 제일 이쁘니? 그랬더니 미친년 이렇게 거울이 그랬다는 말이 있는데 이 방송 용어가 아닌데 잘못 말씀드렸나요? 자, 그래서 좀 변덕스러울 수 있고요. 시샘이 많습니다. 예민할 수 있어요. 자, 5번은 현명한 사람이에요. 아주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죠. 박사모를 쓰고 있죠. 연구를 깊이 많이 합니다. 정보를 막 끌어모아요. 이분은 정보를 다 이렇게 모읍니다. 분석하죠. 자, 지식을 얻고 관찰하는 사람이에요. 지식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객관적이에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알기만 원하고 직접 개입하려고 하진 않아요. 이분들은 에너지가 좀 부족해요. 자기가 정보를 탐색하고
지식을 탐구하는 데에도 에너지 거의 다 쓰기 때문에 다른 사람 외부적인 관계에 에너지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참여하지는 않고요. 가급적 혼자 있으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정보를 막 많이 모으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뭐 퍼 나눠주느냐? 그건 안 해요. 내가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할 때 자기가 그 정보와 지식에 바탕해 가지고 현명한 판단을 하려는 사람들이죠. 이분들은 말수가 좀 적고요. 이분들에게 다가가서 일부러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굳이 어떤 지혜를 나눠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인간관계가 싫고 귀찮다. 그러다 보면 이론적으로는 너무너무 훌륭하나 현실과 적합성이 없는 그런 분이 되실 수도 있어요. 현실 속에서 얻는 것이 아니고 그런 그 이론 속에서 찾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기 혼자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응? 남들하고 막 같이 어울려서 있잖아요. 집에 와서 엄청 피곤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죠?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이랑 만나서 수다도 떨고 이렇게 해야 에너지를 얻는 분이 계신가 하면 이분은 그런 일을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필요해서 바깥에서 막 수다를 떨고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한참을 쉬셔야 됩니다. 사람이 참 다양하죠. 자, 좋은 상태일 때는 객관적이고 현명합니다. 호기심이 많고요. 실천적이죠. 통찰력도 있습니다. 나쁜 상태일 때는 자기중심적이고 감정이 좀 없어 보여요. 아, 저 사람 너무 감정 없다. 또 오만해 보일 수 있죠. 자기 혼자 살아가니까. 당연히 내성적입니다. 고집이 세죠. 왜? 나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탐구해가지고 가진 정보가 있어요. 그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미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이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막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좋은 느낌을 주면서 반갑다고 안아주기도 하고 이런 분들 잘할 것 같잖아요.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아미를 접했을 적에 저는 아미 못해요. 전 너무 내성적이에요. 이런 분들 계신데요. 아미에 성공하신 분 중에 이 5번 유형도 굉장히 많으세요. 이분들은 아미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한 끝에 결론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어떻게 거절하고 누가 어떻게 비방하더라도 자기가 충분히 탐구하고 조사해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6번으로 가볼까요? 네, 6번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 자, 그래서 신뢰하는 사람들의 지지가 필요하고요. 친절하고 편안하고 사교적이에요. 협력적입니다. 눈치가 빨라요. 왜? 다른 사람의 신뢰와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유비무한 늘 준비해요. 뭔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충실하기 때문에 관계를 꾸준하게 변하지 않고 잘 유지하는 편입니다. 이분들이 투덜이가 좀 많아요. 겉으로는 다 따라합니다. 근데 투덜거려. 왜냐하면 이분들은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주변에 맞춰가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내 속생각은 다른 거예요. 근데 상대방에 맞추기 위해서 판단을 하고 따라온 거예요. 결과가 만약에 다르게 나왔을 적에 나 이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니었는데 나 너 따라하느라고 그랬잖아. 너 맞춰주느라고 그런 거야. 그냥 투덜투덜 할 수 있죠. 그리고 항상 뭔가 내가 왕따 당하지 않을까? 그런 컴플렉스가 있어요. 뭔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권위라든가 그런 관계가 필요한 그런 분들이죠. 자, 머릿속은 좀 불안해요. 별별 것을 다 걱정합니다. 의심도 많고요. 물음표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분들 사업하기 좀 어렵겠죠. 확신이 있어서 어떤 경우에나 막 확신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을 해야 사업이 잘 될 텐데 이게 의심이 많으면 어렵겠죠. 근데요, 제가 6번 유형이에요. 제가 6번 유형은 의심이 많죠. 그게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의심할 때마다 그걸 다시 확인합니다. 다시 책을 보고 오디오 듣고 제품 써보고 하면서 의심 날 때마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메이 사업은 그렇게 너무나 근거가 많고 튼튼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메이 사업을 또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성격 유형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항상 최악의 경우를 가상해서 뭔가를 준비하죠. 권위에 복종하죠. 근데 이분들이 극단적인 경우에는 권위에 맞서기도 합니다. 이 결정적으로 이건 아니다 라고 판단할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세계적으로 이제 그 혁명을 일으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혁명의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 혁명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대개는 소수의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키는데 언제 성공하느냐? 이런 6번 유형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그 혁명에 참여할 때 거의 성공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기존의 권위에 대해서 저항할 때는요, 그건 이 권위가 잘못된 겁니다. 얼마나 오죽했으면 6번들이 혁명에 참가하겠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그 혁명의 성패가 갈리는 것이 일반적인 보통 시스템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느냐 하지 않느냐. 우리 87년도의 그 사태를 보더라도 그때 넥타이 부대가 막 거리로 나왔거든요. 넥타이 부대는 생계가 달려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기 회사에 충성하는 사람들이고 가족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분들이 나올 때 세상이 이제 바뀌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분들은 항상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예, 독립하고 싶어 해요.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의존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양가 감정이 있어서 좀 함께하는 사람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뭐야, 독립하려면 독립하든지 아니면 나랑 내 밑에서 일하려면 일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게 막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99%는 끝까지 갑니다. 마지막 1%는 뭔가 정말 문제가 있을 때, 이 권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을 때, 권위가 배신했다고 하는 생각되는 경우에 그때는 이제 독립할 수가 있겠죠. 자, 좋은 상태일 때는 책임감이 강합니다. 충실하고요. 재치가 있습니다. 배려심도 있고요. 자상합니다.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죠. 나쁜 상태일 때는요, 겁이 많아서 아무것도 못해요. 의심이 많아서 판단을 못합니다. 남들이 볼 때,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돼? 너무 조심하니까 결정을 못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앞을 예측하지 못하니까 선택을 못하고 그냥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 결과가 나와야 안 나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분 유형들이 아메이 사업을 잘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메이는 아주 확고한 시스템을 제공하기 때문에. 네, 아메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시스템을 의존할 수가 있겠죠. 그죠? 튼튼한 시스템 갖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하실 수가 있다. 7번은 아주 낙천적인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그 에로스라고 보여지는데, 에로스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에로스의 여신이 있죠. 에로스의 꼬마 신이죠. 화살을 탁 쏴가지고서 금화살을 맞은 사람은 사랑에 빠지고, 납화살을 맞은 사람은 이제 누군가를 싫어하게 된다는, 그 화살을 맞은 이후에 처음 눈에 띄는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된다는 아주 장난꾸러기 신이 있는데, 이 7번 유형들이 아주 낙관적이면서 장난꾸러기입니다. 항상 즐거움을 추구하고요. 지금 그림에 보시니까 현실의 발이 떠 있죠. 그죠? 현실의 발을 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방 뜨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낙천적인 것으로 즐거워 보이고요. 이분들은 즐거움을 추구하고 계획하는 사람들이에요. 창조성이 있고 흥미와 즐거움을 잘 파악하고 즐길 줄 아는 성향입니다. 희망과 긍정의 아이콘이죠. 이분들 원하는 게 되게 많아요. 나 이렇게 하고 싶어, 저렇게 하고 싶어, 원하는 게 너무 많고요. 이분들 옆에서 보고 있으면 즐거워요. 즐겁습니다. 근데 이분들 참을성이 부족하죠. 한 가지를 꾸준하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분들은 또 현재보다는 미래 어떤 계획을 하죠? 여행 갈 계획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그 여행 가가지고 여행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여행을 또 계획해요. 그건 아이러니하죠? 이분들이 좋을 때는 열정적이고 쾌활하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사교적이고 분위기를 잘 만들어요. 이분들은 분위기가 무거우면 그걸 못 견뎌요. 어떻게든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하고 재미있게 만듭니다. 호기심도 많죠. 나쁜 상태일 때는요, 이건 충동적입니다. 예. 계획이 없어요. 예,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판단합니다. 반항적일 수 있습니다. 이 7번 유형의 자녀를 기를 때 무작정 나무라기만 하는 것은 아주 곤란한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집을 나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7번 유형들은 고통을 너무 힘들어해요. 예, 그래서 잘 달래면서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하죠. 예, 관심도 엄청 많고요. 산만합니다. 재밌는 것에 쉽게 중독이 되죠. 예, 게임 중독이 될 수도 있어요. 도피주의적이고 현실 도피적이죠. 자꾸.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피하려고 그래. 자꾸. 근데 어디 현실 세계에서 피하려고만 하면 뭐가 되는 게 있나요? 7번 유형은 아메이 사업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거절받는 고통을 견디기 어려우니까. 근데 이분은 또 한편으로는 시스템 속에서 그룹에서
이분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할 때 이 분위기, 이 팀의 분위기의 힘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럼 이렇게 9가지 유형을 모두 봤습니다. 제일 먼저 8번 유형부터 9번, 1번까지 이 유형들은 장형이라고 그랬죠. 본능에 충실한 유형. 이분들은 어떻게 후원하면 좋을까요? 이분은 기본적으로 체험하셔야 돼요. 먹어보셔야 되고요. 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뭔가 제품을 직접 써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2번, 3번, 4번 유형들은 가슴형이죠. 감성이 풍부한 가슴형입니다. 이분들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들에게 물건 써봐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편하게 앉아서 좋은 얘기를 나누고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주고 좋은 관계를 만들면요. 말하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네가 하는 사업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네가 좋아하는 제품이니까 나도 써볼래. 나도 사업해볼래. 이렇게 나설 수 있는 분이죠. 그리고 5번, 6번, 7번과 같은 머리형들은 생각이 많고 이론적이고 뭔가 탐구하는 영역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머리형에게는 정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식과 정보를 모아서 어떤 주장이 있을 적에 그 근거를 하나하나 찾아서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9가지 유형을 쭉 훑어봤어요. 어떻게 한 유형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이렇게 이 애니어그램을 공부하고 나니까 제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고, 저희 딸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고, 또 제 아들이, 또 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저 자신을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6번 유형, 충직한 사람, 뭔가 이렇게 시스템에 충성하는 사람, 충성한다는 것은 좋으나 뭔가 맞춰주는 사람이라는 거. 사실 제가 원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제 모습은 막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앞장서서 이끄는 사람이고 싶어요. 또 3번처럼 일을 아주 잘하는 유능한 사람이고 싶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좀 슬프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애니어그램을 들여다보실 때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나의 장점이 나오고 단점이 나오는 거죠. 저는 6번 유형을 알고 나서 좀 처음엔 슬펐지만 6번 유형이 갖고 있는 장점을 발견했을 때 와,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6번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서 아주 예민하죠. 위험에 대한 감지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6번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위험을 알리는, 위험으로부터 많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성격 유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불안함을 저 혼자만의 불안함이 아니라 모두를 안전하게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유비무한, 미리미리 준비해야 편한 그 성격을 활용해가지고 또 저 자신의 건강과 우리 가족의 미래, 이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이끌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저의 단점, 지나친 걱정, 지나치게 걱정한 나머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것을 지향하기 위해서 적당한 선에서 내가 지금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고 있구나 라고 적당한 선에서 스톱하고 너무 발생할 확률이 적은 그런 위험에 대해서는 그냥 넘기는, 묻어두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서 가능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성격 유형에 대해서 공부하시다 보면 우선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장점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지, 어떤 단점을 보완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고, 내가 만나고 있는 상대방의 어떤 장점과 단점을 파악함으로써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사람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아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공부하신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관찰하시고 대화를 하시면서 더 깊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더 이해도 깊어지고 활용도도 깊어지는 그런 이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맞춤형으로 잘 후원하는 그런 것이지만 오늘은 일반적인 내용 위주로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에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각 유형별로 다양한 후원 사례들을 제가 지금 모으고 있어요. 아직은 몇 개 유형밖에 없지만 그래서 그 각각의 유형들에 대한 성공 사례와 함께 그 유형들이
어떤 과정을, 어떤 어려움을 거쳐서 자기의 성격을 발견하고 성격을 장점을 살림으로써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어떤 성과를 냈는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시간이 가능한 빨리 오기를 저도 노력하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제 얘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에게 성격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는 좋은 실마리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